어, 예,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홍성훈 선생님께서 이제 이때까지 해오신 이제 그 일변심이었구나.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스터디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실 그 중간 과정에서 피드백을 한 차례밖에 안 드렸었는데, 사실 좀 더 얘기를 좀 더 나눴어도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그간 어떠셨는지랑 그리고 어떤 공부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한 시간 안쪽으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자 좀 요청을 좀 제가 좀 드렸고 또 이제 정경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 좀 자연스럽게 나누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떠셨는지에 대해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뭐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어떤 감상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진짜 두 분 다 일단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이제 스터디를 꾸준하게 진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는 뭐 전공에서 대한 스터디를 하더라도 뭐한 길어봤자 3, 4개월 이 정도면 끝났던 것 같은데, 한 챕터가. 근데 이제 제가 뭐 거의 1년 정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책을 보면은 이건 뭐 해도 한 뭐 6개월이면 끝내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이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길게 걸렸지만 끝내니까 이제 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제가 얼마나 이해했느냐와는 별개로. 그리고 그와는 동시에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개념 위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뭐 연습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지는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연습 문제 같은 거를 제가 뭔가 이제 풀어보려고 하면, 특히 적분 같은 것들은 조금 뭐 어려운 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시원하게 풀리는 문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수학을 그래도 학창 시절 이후에 오랫동안 이제 놓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음, 찝찝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뭐 개념적으로 이 미적분에 대한 이제 뭐 직관이나 개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뭔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문제를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일단 한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뭔가 이제 굉장히 뭔가 개념 하나하나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제가 어, 김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증명이 나오는데, 증명을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뭔가 그냥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걸 통해서 제가 스터디 시간에 이걸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뭔가 따로 뭔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해서 뭐 직관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걸 못 얻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실력이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직관을 못 얻은 걸 텐데, 뭔가 직관이 있을 텐데, 혹은 그게 이제 뭐 직관이 없는 그냥 뭔가 대수적으로만 뭔가 정리되고 그런 뭐 정리나 그런 개념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모르겠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직관을 못 얻고 넘어간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굳이 하나하나 그런 게 안 풀릴 때마다 뭔가 이게 뭐 피드백 요청을 드리고 그러지 않은 거는, 사실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이제 장기간으로 보고 뭔가 진짜 그냥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평생 조금 조금씩 해나간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뭐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알게 되겠지? 그런 느낌,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 네. 하나는 이 스터디가 2024년 3월 19일 날 시작이 오리엔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1년 해가지고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너무나 좋은 어떤 시퀀스로 잘 마무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10대 때 가장 이제 그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수학인데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미적분학인데 이제 지금 1년 시퀀스로 그 전체를 다 보신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좀 컴팩트하게 잘 진행하셨다. 그게 있고, 그리고 어떤 중간 과정에서 사실 이제 그 극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레퍼런스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떤 이해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해 과정에서 어떤 여러 아쉬움들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셨고, 훌륭하시고요. 모든 의미에서. 그 정서적인 지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층위가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어떤 두 가지로 뒤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일변수 미적분학을 저희가 진지하게 어떤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어떤 중요한 이유 중 큰 부분은 그 이후에 다루는 그 수학들이 다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가령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아는 게 일변수 미적분학밖에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관점들이 다 여기서 실제로 오고 계산도 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어떤 수학들을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땅을 어떤 이제 그 짚는다는 센스가 여기로 오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이거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냥 아주 그냥 퉁쳐서 얘기하면 기본기다. 약간 그런 점이 있고, 근데 그 기본기다라는 정서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연습 문제들 줄 때 어떤 다 풀리고 어떤 이 모든 직관들을 다 내가 능수능란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 모든 책을 연습 문제를 다 하나하나 곱씹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깨닫는 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가보면서 그 문제들을 왜 미적분학 책에다가 그렇게 놨는지를 나중에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일반식 미적분학을 공부할 때 그것들을 이제 그 두꺼운 이제 백과사전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나를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고 요긴한 방법일 수 있으면 동의하지만 그 오히려 이제 앞으로 가보면 어차피 다 이걸로 계속 그 어떤 환원화시키는 논리일 수밖에 없는지라 기본적으로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어떤 관점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가 좀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를 할 때 그 어떤 경유지로서 이제 중요한 수학이 1번이 미적분학이고 2번이 서양대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1년 동안 보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느끼면 괜찮냐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그 어떤 사실 문제풀이 이런 것도 다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1년 동안 이거 공부하면서 좀 알아가 봤다. 이 정도 느낌이면 딱 좋거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게 너무나 어떤 불편하지는 않은. 그러면 어차피 뒷부분 공부하다 보면 다시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보면 되거든요. 그 맥락 때, 이게 이런 맥락이었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새롭게 여겨지는 면들이 새롭게 여겨지는 면들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미적분학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게 단순히 어떤 무지함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깊은지를 기본적으로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어떤 잘 공부하신 겁니다. 어떤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 한 1년 정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해가 된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것들도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이드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냥 나 이거 다 풀었다. 이런 거 문제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뭔가 느낀 게 있어야 되고 그런 주관적인 어떤 독후감이라고 할 만한 감상들이 나와야 되는 지점인지라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 정상적인 게 너무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두고두고 유익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지식적이지 않은 얘기들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김세현 선생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홍성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신 부분, 공유를 해 주려고 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들을수록, 좀 이제 기존에 단순히 암기하고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약간,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해되는 순간들이 많진 않고 굉장히 드물었지만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즐거움도 있었고 좀 통쾌함 뭐 그런 것들도 느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네,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홍성호 선생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만큼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내 것으로 가져간 것은 사실 별로 없는 느낌이긴 한데, 아, 미적분하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약간 그냥 어, 이제 차례를 본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을 찾아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 아, 그래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좀 쉽게 이해되거나 아,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좀 와닿는 것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1년이 굉장히 좀 어,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약간 지금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달성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그냥 온오프처럼 0과 100처럼 어떤 100이면 성공이고 100이 아니면 99나 90이면 잘 못한 것처럼. 근데 다 과정이잖아요. 과정이고 오히려 만약에 김소연 선생님께서 안 계셨으면 홍 선생님 공부를 끝까지 못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감상과 별개로 1년 동안 매주 꾸준히 공부한다 자체가 사실 재미가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모티베이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준비한 만큼 배우지는 못해요. 그거는 자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꾸준히 한 것들에 어떤 참석하고 이제 디스커션 한 것들의 가치를 폄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아웃풋으로서 좀 어떤 정도의 느낌이면 제 생각에 성공이냐면 두 분 다 그게 됐다고 생각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쁜데 그냥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그래 좀 호기심이 여전히 좀 생기긴 한다. 이 정도 느낌이면 좋아요. 그냥 어떤 이게 맞췄을 때 아, 나 이거 너무 싫었고 다시 또 뭐 속된 말로 X 같았고 다신 보지 말자. 이런 느낌이면 그게 오히려 좀 약간 잘못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나쁘지 않았다. 딱 그 정도 느낌이면 좋은 정서랑 감정을 가지고 사실 그 다음으로 언제든지 나중에 갈 수 있는 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일반적인 정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사실 공부를 좀 잘하셨다고 그냥 사실 일단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각자가 수학 공부들을 해오신 이유들이 있고, 그리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생각하시고 각자 이 공부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수비적분화 공부했으니까 나 이제 수학 알았다. 가자. 이제 무브온 하자.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어떤 나름의 그리고 계신 큰 그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일단 이것부터 좀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정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답의 선이 어떤 선명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떤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욕망, 이유, 약간 그런 층위와 그리고 이때까지 그래도 1년 정도 공부하시면서 좀 이런 거는 좀 실제로 지식적인 거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테크닉적이어도 괜찮아요. 자, 어떤 얘기를 하시든 약간 철학적으로 좀 얘기를 좀 녹여보도록 좀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했던 거 한두 개만 꼽는다면 약간 그런 층위들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개념들을 보셨잖아요. 이것저것 보셨는데 좋았던 얘기해서 괜찮기는 하고, 근데, 이건 도대체 뭐야? 약간 이런 것들도 꽤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 결에서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층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욕망에 닿아 있는 어떤 이유와 선명한 단어들이나 선명한 선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래도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런 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좀 진솔한 약간 그런 약간 감정선들에 대해 좀 약간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이 미적분할 공부했던 게 어떤 건지 좀 지식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처음에는 수술 채널에 참여를 해서 이제 스터디를 뭐 진행하지 않고 녹화본으로 뭔가 이제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명확하게 뭐 어느 정도 뭐 제가 이제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에서 이제 개발자 커리어를 하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회사 특성도 있겠지만 그거를 아주 수학을 뭔가 딥하게 쓰면 그 그래픽스 쪽에서 쓰는 수학들을 딥하게 쓰면서 그런 업무는 아니었고 뭐 하나도 안 쓰는 건 아니겠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뭔가 이제 그래픽스 쪽에 관련된 이제 수학
그런 것들을 뭔가 깊게 알고 싶다.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뭐 시대적으로 저희 회사만 봐도 그렇고 뭔가 이제 딥러닝 쪽이 점점 이제 저희 서비스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이제 하고 있는 부서들 이 점점 그쪽으로 뭐 이동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뭔가 나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픽스 쪽 그쪽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지만 또 좀 더 나아가서 좀 이제 수학 다른 그러니까 딥러닝 관련된 쪽 수학을 또 좀 같이 공부를 해서 뭔가 막연하지만 그래도 커리어를 염두에 두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다가 아 근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터디를 직접 뭐 진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진행을 하면 어떻게든 이제 김세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뭔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일단 품크를 내면 안 되죠. 제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어쨌든 강제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일단 진행을 뭔가 좀 해보자. 내가 리딩을 해보자. 라고 해서 했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고자 했던 그런 명확한 그런 목적보다는 하면 할수록 그냥 이 수학 뭔가 이 미적분학 이 자체가 조금 이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재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제 구체적인 뭐 커리어 전환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래픽스 딥러닝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거는 뭐 어쨌든 그런 건 좀 흐려지고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게 점점 진행을 하면서 강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어차피 이제 장기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뭔가 이제 단계별로 뭐 대학교 수학과라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커리큘럼처럼 그냥 단계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뭔가 좀 급한 마음에서 오는 그런 게 점점 흐려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제가 수학 공부를 왜 하는지 는 그러니까 뭐 이전에라면 처음이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 그 목적이.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점점 더 흐려지면서 그냥 뭔가 그 수학 공부 자체가 그냥 그게 이유가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부를 하면서 일단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건 사실 뭐 문제 잘 안 풀리는 거는 뭐 그냥 뭐 오케이 이거는 제가 수학을 오랫동안 놓기도 하고 뭐 어쨌든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뭐 그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풀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직관을 제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책에는 안 나와 있는 직관을 제가 나름대로 얻으려고 했는데 뭐 유튜브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는데도 그런 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직관을 설명을 뭐 유튜브나 다른 자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런 부분이 제일 불편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도 조금 제가 마지막 시간이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그 테일러 부등식 그거를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증명을 봤어요 일단. 근데 뭐 적분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고 아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직관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제 실력에서는 이 증명을 보고 직관을 하나도 얻을 수 없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테일러 부등식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고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딱, 이거구나 할 만한 직관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설명드릴 때도 그냥 뭔가 제가 지금까지 얻은 그냥 나름대로의 막 미완성된 그런 것들 뭐 설명하고 끝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명확하게 직감을 못 얻는 경우에 대해서 약간 뭐 진짜 뭐 좋은 스트레스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생 선생님 말씀도 먼저 듣고서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홍성호 선생님의 전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제 홍성호 선생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이제 먼저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다. 그래서 들어와서 좀 수학을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어쨌든 저희가 개발자다 보니까, 어,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 내에서 워낙 이제 AI 관련된 것들이 너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커리어를 위해서 네, 이건 수학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내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뭐 필요로 하다라고 제가 먼저 느낀 건 아니었고 먼저 이제 제안을 주시고 가이드를 주셔서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입장입니다. 네, 그런 단계고, 어, 스터디 하면서는 좀 이제 좀 불편했던 부분? 네, 그거는, 어, 좀 기초가 많이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제 홍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해 주실 때, 뭐, 배우라든지 사실 처음에 이 스터디가 뭐 왕초보 그걸로 시작을 먼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정의역, 치역, 뭐 공역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모르겠던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뭐 이제 스터디를 진행할수록 뭐 이거의 대우가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들어도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대우가 뭐였지? 뭐 여기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업하면서 지금 한두 가지가 나왔지만 앞으로 제가 하면서 되게 수많은 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적부터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좀 더 내가 밑바닥부터 좀 더 채워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스터디하면서. 네, 너무 이게 좀 제가 그게 있어요.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 지금 정영 선생님께서도 가만히 계시긴 하시지만, 대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제가 좀 정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좀 고구마 먹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좀 말이 좀 겉돌고 빙빙 도는데, 오히려 약간 대학 졸업하시고 자기 삶들을 사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듣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좀 사실 좋고요. 아, 그, 여러 결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아까 홍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제가 수술하면서 보통 다 이제 이 대학생들 대할 때 다 이 고구마 먹는 거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떤 좀 극찬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딱 정서가.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했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아쉬운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니까 거기에 좀 자연스럽게 좀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이거 괜찮은데? 약간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숲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숲 밖에 어떤 나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숲에 왜 들어가 봐야 되지라는 동기부여는 오히려 여러 결에서 사라져 있고 일단 숲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오히려 빠져나가는 층위가 오히려 이제 되게 중요한 층위가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밖에서 그것들 봤을 때 층위는 있지만 그 사실 뭐 아무래도 지금은 좀 상관없게 여겨지는 면이 있다. 어차피 그 가면 해소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 면이 있으니까 약간 그런 정서적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아까 김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층위에서도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수준이 이제 막 커져가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그 다양성들을 충분히 포괄해야 되는 만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유튜브로서의 수학 커뮤니티 성격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김선 생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설계하는 거가 필요한데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한창 갓 시작되어지는 정도여서 한계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셨던 그런 애매함들은 사실 아직 이 커뮤니티 자체에 필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대학교 기준으로 볼 때 미적분학을 배우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게 프리캘큘러스라는 과목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프리캘큘러스라는 이제 수업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대학교에서 듣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 전공이나 어떤 분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약간 제가 그 레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이제 완초수고요. 이제 갓 채널에서 시작이 된 약간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레벨은 소위 말해서 캘큘러스 1과 캘큘러스 2 레벨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공계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1년 시퀀스들을 그 잘 이수를 하셨다는 의미이고, 거기서 실제로 그 캘큘러스 1, 2라는 데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제도권 교육에서 프리캘큘러스가 요구가 되어지는 그것들을 건너뛴 거는 아직 수준에서 체계가 그만큼 잡혀있지 않은 속성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제가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 사실 프리캘큘러스 레벨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첫 단계에 해당하는 게 수준에서 이제 지금 이제 최경 선생님의 완초 스터디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약간 그 이전 단계 내지 어떤 그 개론 성격으로서 어떤 직문수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도 제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 정말로 이게 개론 성격으로 잘 동작하고 있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면이 있어요. 오히려 그 수학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요긴한 컨텐츠가 오히려 되어 있는데, 정말 직장인들과 문과생들 입장에서 요긴한 거냐, 이것들은 숙제가 지금 너무나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좀 양해 부탁드린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면이 있고, 근데 다만 어떤 이제 그 어떤 가려운 점에 맞춰가지고 수준에서 어떤 스터디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신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 저도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 존재하는 커뮤니티이고, 거기서 저도 굉장히 많은 숙제들을 느끼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제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레벨의 스터디를 만들 때 그 꾸준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보통 한두 달을 가는 것도 고작인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꾸준히 뭔가 저도 그 안에서 뭐 자료들을 만들든 뭔가를 하겠는데, 그 신뢰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갖기가 어렵고, 상대방도 기본적인 큰 그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고, 기본 수학 자체가 갖고 있는 혐오적인 정서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실 두 분이서 끝까지 공부하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 허들이 정서적으로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은 성격들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 기본적으로 어떤 리플들이 많이 달리는 성격들은 수술 영상들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보시면서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라는 정서에서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점 약간 정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아까 홍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점들 포함해가지고, 아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테일러 리메인더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좀 굉장히 테크닉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지만, 자, 그 테크닉적인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좀 그 여기 세 분께서 다 즐기실 수 있는 얘기로 좀 약간 녹여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이 1년 동안 배운 시퀀스가 이제 캘큘러스 시퀀스예요. 캘큘러스 1, 2로 보통 쪼개지는 거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것인데,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것인데, 일단 가장 나이브한 레벨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가장 나이브한 레벨에서 수학은 이거밖에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나중에 그 어떤 어드밴스, 뭐그 컴퓨터 그래픽스가 됐든 뭐 딥러닝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그리고 앞으로 2000한 200년의 새로운 수학들이 되더라도 수학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미분과 적분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대하는 어떤 정서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약간 그러면 어떤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층위에서 수학에 있어가지고 의식주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분과 적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가 전부 그런 층에서, 물론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는 게 여러 퀄리티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어떤 그 살 곳 있고 하면 되는 것처럼 수학 공부한다는 경우 미분과 적분이 전부인데, 그럼 이제 여기 계신 그 공부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납득하시는 걸로, 미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래프의 요 지금 기울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되게 쉽게 이제 납득이 가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 이제 주면 f 프라임을 구한다, y 프라임을 구한다라고 해서 그 어떤 대수적으로 훈련했던 거가, 어떤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일변수를 지금 상정하는 겁니다. 일변수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 거냐, 이거가 미분계수의 뜻이잖아요. 그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런 의미였지. 그거면 실제로 이게 그러면 기계학습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인풋이 당연하지만 한 개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웃풋도 값 한 개라고 하기가 여러 면에서 애매하죠. 그래서 아웃풋에 해당하는 값도 여러 개고, 그것들에 해당하는 인풋의 값들도 여러 개일 수밖에 없는 로직이에요. 로직 자체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은 안 그러기가 더 어렵고, 인풋 한 개, 아웃풋 한 개라는 거는 가장 단순한 상황의 가정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그 X축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거에서 그 X축이 여러 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X1축도 있고, X2축도 있고, X3축도 있고, XN축도 있고, 실제로 챗 GPT는 그런 N이 한 10억 개 정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것들 각각들마다 기울기를 다 구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웃풋도 각각들의 함수들이 한 개가 F가 있는 게 아니라 F1, F2, F3, F4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아는 지금 기울기를 구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기본적으로 그 머신러닝을 배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로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야 돼요. 즉 방향을 결정하는 걸 보통 경사광법이라고 불러요. 그레디언트 센터라고 해서 보통 기계학습을 공부하면 이것부터 어떤 레퍼런스 방향을 이것부터 얘기하는데 이거의 개념이 정확하게 미분인 거예요. 납득이 혹시 되시나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한다는 게 일변수 그래프에서의 미분의 뜻이었을진데 그럼 기본적으로 다변수 상황으로 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일변수에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다 구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표현한 거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방향을 표현한다는 것이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거는 이 방향을 업데이트하는 게 전부예요. 그거는 실제로는 실제로는 미분을 가지고 구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계학습을 배운다라고 할 때 다 기계학습 라인에서 수학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블로그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냐면 통상적으로 공대생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 경사광법을 수행할 때 그 역경사광법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거든요.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제로는 다변수 세팅에서 미분계수들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함수가 그 아웃풋도 여러 개고 인풋도 여러 개니까 지금은 값 한 개잖아요. 값 한 개잖아요. 지금은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값이 한 개였던 거가 그게 가로축이든 세로축이든 그 기울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것이 가시나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본다면 엑셀 그 탭 한 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가로도 채워야 되고 세로도 채우는 걸로 확장이 되는 로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선형대 수학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대상인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일변수를 가지고 보았던 값 한 개짜리를 단지 그냥 뭘로 바꾸는 거냐면 행렬로 바꾸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는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 자코비안 행렬에서 나중에 이 단어들은 나중에 다변수 미적분학을 여기 공부를 나중에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주칠 단어인데 이 각각의 이 행렬의 성분들 엑셀 파일 기준으로 이 각각의 그 값들은 그냥 뭐에 지나지 않으면 지금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보셨던 미분계수에 지나지 않다는 거를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유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수학적으로 정보의 전부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각각의 방향에 대한 정보들을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다 들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학습이 이게 전부예요. 미분하는 거.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가 원하는 최적화 방향이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기계학습의 전부이고 경제학의 전부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는 온갖 맥락들이 그 수학 외적으로는 녹는 맥락이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차프 다 떼면 이 어떤 행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이 컴포넌트들을 어떤 밸류로 채울 거냐인데 그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일변수 비적 분학에서 보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지시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일단 그거 결정하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일변수 비적분에서 그걸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가 그 곱함수의 미분법. 혹은 보통 라이프니츠라고 부르는 거를 연습을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함수 두 개 있을 때 두 개를 곱해요. 곱하는 거 미분 어떻게 할 건데 대수적으로 훈련하셨던 거가 실제로 많은 경우는 함수들을 그런 식으로 더하는 거에 대한 미분, 곱하는 거에 대한 미분, 나눈 거에 대한 미분 그것들을 해야 되니까 특히 곱셈에 대한 미분을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 미적분에 만들어지는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그 함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방식은 인풋 대비 아웃풋의 관계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생각하는 방식도 되게 단순한 게 아니라 원하면 아웃풋이 다시 인풋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을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개에서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아웃풋이 다시 또 다른 함수에 다시 인풋이 되는 경우 그러면 최종 인풋과 최종 아웃풋 그것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할 때 이 각각들에 대해서 미분하는 법을 아는 걸 가지고 이 전체를 미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거를 체인룰이라고 불러요. 다 연습하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래서 대수적인 연습에서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다시 이제 복습을 단순히 하면 되는 것으로 그 디테일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확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아, 그러면 함수의 곱이 있을 때 내가 미분할 수 있고, 함수의 합성이 있을 때 미분할 수 있으면, 그것들을 다변수 세팅으로 올리면 그게 행렬로 바뀌게 되고, 그 행렬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기계학습 끝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응용의 맥락, 이게 컴퓨터 그래픽스의 맥락이 됐든 경제학의 맥락이 됐든 기계학습의 맥락이 됐든 뭐냐면 그러면 그 함수를 뭘로 줘야 되느냐? 이걸 보통 저쪽 경제학에서는 뭐 코스트 펑션 이 정도로 불러요. 근데 그거 있으면 미분해가지고 행렬 만들어서 그거 행렬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행렬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미적분학 외에도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해지게 돼요. 행렬 자체를 다루는 거에 대한 랭귀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게 다 계산을 위한 도구라는 칭의가 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아까 홍성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애매함들을 포함해서 이게 어떤 층위가 정서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변수 미적분학을 배울 때 두 가지 정서에서 보기가 좋아요. 하나는 10대 때 배운 수학이라는 의미에서 비자명하다는 관점이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미적분학이라고 하면 좀 두려운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정서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공계 학문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기초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층이 공존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0대 때 배경 없이 어떤 대할 때는, 미적분학 하면 좀 두려운, 제가 초등학생일 때 엄마 친구 아들을 볼 때 이미 초등학생일 때 정석을 뗐다 이런 말 들으면, 어이씨, 저거 뭐야, 이런 정서가 드는 그 지점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어떤 수학이랑 관련된 걸 하려면, 일반수 미적분학은 쉬운 걸로 알아야지, 이런 어떤 정서가 드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공존을 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대상들을 대할 때.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캘큘러스라고 하는 이 명사에는 형용사가 붙을 수가 있는데, 이 형용사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건 클래시컬한 캘큘러스예요. 그것만 존재하는 게요. 정확하게는 리만 적분 입장에서의 미적분학이에요. 정확하게 단어를 쓴다면. 그래서 어떤 리만 적분 이런 단어들이 슬쩍 언급이 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실제로 여기 앞에 붙어 있는 형용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적분학은 발전해요. 끝난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세팅에서 가장 하기 좋은 거를 기준으로 다는 것이고, 그래서 왜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연구자 쪽으로 간다, 혹은 특허를 쓰는 쪽으로 간다,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수학 자체를 디벨롭을 해야 되는 면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알고리즘의 퍼포먼스에 맞는 방식으로 미적분학 또한 계량이 기본적으로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논문을 써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서가.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학의 맥락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는 체계 자체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하기 위한 층위도 존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결을 이해한 다음에 이 층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층위에서 저희가 적분이라는 거를 대할 때 그 이런 사이드를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을 보셨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다. 이거 오케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일변수로 직관을 돌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적분이라는 걸 볼 때 여기서 조금 어떤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고, 정서적으로 좀 아니라고 여겨지는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분을 역으로 한 게 안티데리버티브 적분의 개념이에요. 저희가 함수 f를 주고 f 프라임을 구한다. 뭐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겠고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f 스몰 f라는 펑션이 주어졌을 때 대문자 캐피탈 F. 그래서 이거를 원시함수. 그럼 이거 반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도 알겠어요. 이 말도 수긍이 가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원시함수 혹은 안티데리버티브를 구하면 다시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나온다는 거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하라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있고, 근데 실제로 그 적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당황스러운 게, 일단은 그 막 갑자기 급수가 나와요. 뭐요? 갑자기 급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약간 그런 정서인데, 실제로 정의 자체는 이상한 급수, 어떤 이 서메이션 기에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런 걸 해가지고 갑자기 급수의 수렴수, 이거 뭐요? 약간 요 정서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적어도 수준에서는 제가 치물티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분계수를 f 프라임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f of b 빼기 f of a가 된다. 이런 정리가 이제 있고, 그리고 적어도 이 어떤 그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적분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래서 관점 두 가지.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층위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약간 복잡해지는 어떤 급수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거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는 약간 그런 층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어떤 층위들이랑 관해서 급수 및 뭔가 계산을 붙이고 하는 거 관련해서 뭔가 테일러 급수라는 또 이상한 컨셉이 있고, 거기서 뭔가 그 관련해서 뭐 다항식 같은 거 근사를 할 때 무슨 나머지 같은 텀을 보니 뭔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 아까 홍성 선생님의 질문은 그 질문이에요. 질문의 층위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층이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일단은 제가 정서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이해는 트리비얼한 이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가시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제일 좋냐면, 내가 이거를 지금 다 부수고 간다 이런 정서보다는 약간 호기심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거 뭔가 배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계속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더 해보면 해볼수록 이해가 가요. 그게 뭔지. 약간 그런 층위가 굉장히 강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층위가 강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좀 어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기심이 딱 드는 정도다.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제 개인의 생각. 이 일변수 비작관을 배울 때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A뿔을 주고 싶은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연습 문제를 다 풀 줄 알게 되었다. 이 층위보다 이게 더 훨씬 어려운 층이에요. 어떤, 잘 모르겠는데, 호기심이 간다. 딱 이런 층이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미적분학을 배우는 거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층위는, 기본적으로 수학이 적어도 학문으로서 철학과 구분되어지는 층위는, 수학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철학과 다른 거예요. 뭔가
그 논리적인 체계라는 점에서는 철학적 체계랑 맞닿는 점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나 수학이 분명히 주는 것은 계산 가운데 논리적인 체계들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름을 수학에다가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수학적 체계는 계산과 논리 두 가지로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계산과 논리에다가 특정 단면을 따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리고 어쨌거나 미분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적어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거쳐서 계산을 보고 있는 층위가 크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괜찮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를 기본적으로 주는 거냐면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적분이라는 게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적분이 뭐를 주냐면 함수의 그래프의 영역의 면적을 줘요. 다 대충 동의가 되시죠? 그 공부하셨던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렇게 위로 x축 위쪽으로 그래프 그려놓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실제로 이게 적분 면적이 된다. 하면 뭐 그렇구나. 좀 이런 느낌인데 괜찮죠? 사실 이게 영역이 된다는 것도 재밌는 거긴 하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사이드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미적분학을 배우게 됐을 때 이상한 점은 뭐냐면 어쨌거나 미분은 그럼 뭡니까? 미분은 기울기예요.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영역이에요. 면적이에요. 에어리어라는 것이죠. 이거 두 개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써? 역연산으로서. 그게 미적분학을 배울 때 적어도 논리적으로 저희가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미적분학이라는 학문이 성공을 하게 된 거는 미분은 기울기고 적분은 영역인데 다른 개념이잖아요. 전혀 두 개가. 그런데 연산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적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분을 반대로 하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펀더멘털 티어럼 캘큘러스예요. 미적분학이 기본 정리 때문에 그게 돼요. 기본적인 어떤 층위가. 그래서 논리적인 블록에서는 미적분학이 기본 정리를 거쳐가지고 원래 미분과 적분은 전혀 별개의 대상인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각각의 어떤 직관적인 어떤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 두 개가 대수적인 연산으로서 서로의 연산을 반대로 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가 일단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거 자체를 뜯어보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괜찮으시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들을 오히려 어떤 층에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거 뭐 지금 이게 뭐를 그러니까 가져다 주냐면 적분을 저희가 그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적이니까 저희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그냥 리마인드 하고 싶으면요. 함수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아주 예쁜 그냥 이런 거였으면 그냥 우리가 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어떤 직사각형의 면적은 아니까. 근데 함수가 좀 이상하게 생겼으면 그럼 이것들을 영역을 갈라가지고 각각의 직사각형들을 채워서 제가 유치원 때 했던 데칼코마니 장난질하는 것처럼 계속 채워가다 보면 그러면 그거를 각각의 면적들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해야 되니까 이게 그 부분합을 무한계까지 더해야 되는 거가 필요해서 급수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적분의 정의 자체, 적분을 영역으로 볼 때 정의 자체는 필연적으로 무한급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속성이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를 계속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파티션마다 직사각형의 영역은 우리가 안다고 치고 그것들을 다 구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는 함수값으로 줘서 직관적으로 다 수긍하시죠? 그것들을 쭉 다 더하는데 에러가 존재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에러가 존재하니까 그것들을 쭉 더하는 거가 적분인데 이것도 오히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로서는 오케이요. 계산을 하는 거가 어떤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미적분을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이게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별개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가르쳐주는 이상한 교훈이에요. 이 교훈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대상 자체를 정말로 정의를 가지고 직사각형들의 면적을 정말로 채워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면 컴퓨터 입장에서 그걸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포문을 열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 돌려가지고 그 적분 영역들을 다 구해가지고 썸을 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계산으로 엄청난 워크로드예요. 포문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그걸 하려면요. 근데 그 미적분의 기본적인 뭐를 가르쳐 줍니까? 그냥 안티데리베티브 원시함수 알면 끝나. 이거를 되게 포멀하게 얘기하면 그 파티션의 개수가 n개면 On에 그 포문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O1. 그러니까 그냥 함수 하나 알면 함수 두 개 값 차이 딱 구하면 끝나는 이게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펀더멘털 캘큘러스가 가르쳐주는 이상한 교훈이에요. 말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계산으로서 이 대상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점이 저희가 이 1년 동안의 미적분학을 배우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이상한 점이에요. 뭐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계산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미분하는 거 뭐 라이프니츠를 고배의 어떤 미분법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 체인을 오케이 그리고 어떤 적분의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어떤 치환 적분 뭐 그리고 어떤 뭐 부분 적분법 이것도 뭐 기술들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은 알겠다. 근데 미분과 적분이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무한급수에 해당하는 정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거를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부른다고 뭐지? 라는 호기심이 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홍성선 선생님께서 하신 어떤 질문에 돌아가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이런 층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티어리가 이 calculus 티어리 자체의 기본적인 한계점은 뭐였냐면 기본적인 한계점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원시함수를 알아야 돼요. 원시함수를 알면 그러면 그 원시함수에다가 양끝점 집어넣어서 디퍼런스를 구하면 차이를 구해주면 다 알아요. 그러려면 원시함수를 구하면 끝이에요. 그게 미적분학의 기본적인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저희가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미분계수는 구하는 법을 알아요. 그런데 함수를 가지고 원시함수는 일반적으로 구하는 법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미분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가지고 연습했던 거는 그거를 잘 구할 수 있는 예시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함수 조금만 복잡해지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에다가 사인에 코사인 같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원시함수 구해봐 이렇게 말하는 순간 턱 막혀요. 어쩌라는 것이냐? 그러면 적분을 계산을 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미적분의 기본적인 가르쳐주는 거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대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시함수가 있을 때 할 줄 알아. 그럼 모르면 어쩔 건데? 라는 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러면 포문을 돌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포문을 어떤 식으로 돌리는 거냐면 여전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쓰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함수 자체를 다항식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함수 자체를 다항식으로 근사하면 이 근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남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유한번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다항식으로 낮추고 이 에러를 처리할 때 이 지금 형태 아마 그 복잡한 형태를 보고 이게 무슨 직관을 말이냐 이거를 아까 잘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 그걸 적당히 적분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그 뭐라고 해야죠? 값이 나올 테니까 그 값이 열나 작으면 어떤 스레시홀드 이하만 되면 그거 대충 버릴 거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해 놓은 게 그런 식으로 구리게 표현이 되는 것이다. 정도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욕망은 뭐냐면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계산 가능한 도구로서 배우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과 미분가적분을 연결해주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걸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원시함수를 알아? 아, 끝. 근데 몰라? 아, 그러면 근사해. 그게 테일러 급수예요. 그러면 에러 정도는 있는데 뭐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용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우길 생각을 해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일변수 미적분학의 전체 줄거리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계산을 위한 도구야.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 이제 미적분학을 지금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y는 sin x라는 함수를 만약에 주면 저도 테이블을 참고하시면 미분을 하는 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엑셀을 띄워놓고 엑셀 함수 중에서 sin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사인에다가 제로 같은 거 잘 집어넣어 보시면 사인 제로는 수학적으로는 0이어야 되죠. 0이 안 나와요. 실제로 해보시면. 물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수점 굉장히 이상한 데서 0이 아닌 걸 보세요. 왜 그러냐? 실제로는 테일러 급수를 쓰기 때문에. 사인 함수를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항식 근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사실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 에러가 인간의 입장에서 안 보이게 가려 놓아요. 엑셀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떤 판단의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변수 미적분의 스토리라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지금 홍성 선생님의 질문도 어느 정도 해소가 좀 기준에 있어가지고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그 다음 공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스토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한 스토리냐면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발악이에요. 함수가 있어? 미분을 알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함수가 있어? 영역의 면적을 구할 줄 알아. 적분으로서. 근데 이거 계산을 실제로 해야 돼? 그러면 그 직사각형들을 더하는 것으로서는 컨셉추얼하게는 말이 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는 너무나 그게 코스트가 너무나 헤비. 아, 그러면 이거를 미분의 역연산으로 보고 계산을 할 거야. 이 욕망이. 근데 만약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못 구하겠어? 아, 그러면 급수를 전개해. 테일러 급수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바꿔. 그러면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기고 싶은.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적분이라는 컨셉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미분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값을 알아내려고 하는 처절한 발악의 정서예요.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그러면 다변수 미적분학이 만들어지는 거 역시 이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대충 러프하게 말씀드렸던 그 인풋도 여러 개가 있고 그 아웃풋도 여러 개가 있을 때 인풋도 여러 개가 있고 아웃풋도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럼 미분하면 그 엑셀에 그 탭을 여러 개를 채워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행렬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 미적분학을 기준으로 볼 때 아는 게 그 여기서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을 브릿지를 놓는 게 왜 그래서 중요했냐면 안 그러면 적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미분은 계산할 수 있어요. 미분 계수를 구하는 법을 아니까. 근데 적분은 실제로 계산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적분화의 기본 정리를 쓰고 그것만 가지고 원시함수라는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급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다변수로 확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변수로 확장한다고 하면 무조건 일변수에서 됐던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변수에조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변수를 할 때 이게 깨지면 이거 왜 배우냐일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금 하는 것들을 다변수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맥락들을 다 가지고 가야만 돼요. 하나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변수에서도 그러니까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그래서 기준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말이 납득이 가시죠?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과 적분을 적어도 계산층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말이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얘기들이 토픽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미분의 정의가 뭐고 적분의 정의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온갖 얘기들이 그 안에는 계산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운다고 해도 기준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전히 일변수 미적분학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유비로서 그렇다는 의미도 있지만 수학적인 정보량으로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용망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변수 미적분학은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가능한 계산의 방식을 우려먹는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러요. 그 어떤 나중에 다면수 비적분 스타디 하시는 분들은 이름들이 여러 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시함수를 가지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적분을 계산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시죠? 그게 아니면 정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 파티션을 다 쳐가지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포문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페일이에요. 그러면 다변수 세팅에서 다변수 미적분학이니까 미분도 해야 되지만 행렬로 아까 표현이 됐던 적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적분이 당연히 정의가 존재하겠죠. 정의 자체는요. 파티션을 똑같이 칠 거예요. 잘.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러면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런 순간 띠어리가 페일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말장난, 그냥 말이 되도록 하는 거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즉 다변수에서도 실제로 적분은 뭘로 계산하는 것이다?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도록 티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를 뿐이야. 나중에 그 특정 세팅에서 그린의 정리, 뭐 스토크스 정리, 발산 정리, 여러 가지 이름들로 그 이름들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의 실제로 증명을 읽어보시면 그 증명은 뭘로 환원하는 게 목적이냐면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원시함수를 찾는 거로 환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변수 미적분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 정사가 여기까지 납득이 가시죠. 그러면 이게 그래픽스나 뭐 기계학습을 공부한다는 건 어떤 맥락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기계학습이랑 그래픽스가 조금 맥락이 컴퓨터 비전이나 컴퓨터 그래픽스의 맥락이 좀 다른데 기계학습의 맥락에서는 인풋과 아웃풋들을 시각화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챗GPT가 쓰는 것들의 인풋들의 개수는 밀리언 개가 넘어요. 왜냐하면 퍼포먼스를 잘 구현하도록만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를 줘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돈을 때려 박아가지고 학습을 잘하는 것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학습의 맥락에서 시각화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컴퓨터 비전과 컴퓨터 그래픽스의 목적에서는 시각화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는 2차원과 3차원에서 시각화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나중에 실제로 하시면 연구를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되게 단순해요. 일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해요. 일변수 미적 공부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일변수 다변수의 일변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층위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는 건 그 뒷공부를 하면 돼. 그러면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하면 실제로 뭘 이해하는 겁니까?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어떻게 녹아 있는 것이 이거 알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시각화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하는 거냐면 실제로 행렬도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사하게 어떻게 바꾸냐면 1차원이라고 하는 게 실수가 기준으로 1차원이니까 이거를 복소수로 바꿔요. 복소수는 컴플렉스 넘버는 실수 2차원이잖아요. 실제로는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소수를 기준으로 일변수 미적분학을 만들면 이게 컴퓨터 비전이랑 컴퓨터 그래프에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수를 기준으로 그냥 그 행렬들을 다루는 것으로 다뤄버리면 돼요. 그거를 배우는 게 다변수 미적분학.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컴퓨테이션을 가지고 시각화 입장에서 녹이는 거는 실수를 단지 실수에서의 미적분학을 뭘로 바꾸면 끝나냐면 복소수로 바꾸면 끝나요. 그래도 이게 다 돼요. 그냥 실수부랑 허수부로 나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다루는 수학을 복수해석 학 정도로 보통 호칭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컴퓨터 그래픽스 컴퓨터 그 어떤 그 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랭귀지에 대한 건 수학적으로 셋업이 다 돼요. 물론 근래 근 10년, 20년 동안은 머신러닝의 개발과 아울러서 연구들이 되어지는 쪽이기 때문에 뭐 그쪽 랭귀지들은 예를 들어 제가 채널에서 연이수나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거긴 하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행렬을 다룬 데 있어가지고 계산을 위한 차용대 수학 그리고 다변수 비적분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정말로 그 일변수 비적분을 다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실수를 복수로 바꾸는 작업. 거기까지 이제 하면 그 그냥 사실 이제 수학적인 문해력에서는 사실 끝이 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맥락에 맞게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맥락이 되어집니다. 그, 그 제가 어떤 이제 두 분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떤 큰 그림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드린 얘기들 중에서 혹시 어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감상평이 있으시거나 하는 얘기들을 좀 듣고 오늘 마무리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연 선생님도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얘기를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어, 네. 저는 일단은 일변수 미적분학 끝나고 이제 이번 달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다변수 미적분학 스터디를 참여할 예정인데, 음, 네. 사실 이제 뭐 본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뭐 많이 뭐 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뭐 일변수 미적분학하고 뭐 다른 뭐 스터디도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트랙을 멀티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좀 개인 욕심에 뭔가 이제 빨리 뭔가 이렇게 알고 싶으니까 뭐 뭔가 멀티 트랙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좀 벅차더라고요. 그 시간상 뭐 에너지상도 있어서. 그래서 뭔가 지금으로서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하나하나 뭔가 차근차근히 제 탑을 쌓듯이 그냥 순서대로 좀 진득하게 해보자라는 네, 생각으로 하고 있고 다변수 미적분학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뭐 OT에 시간 나눠가면서 뭔가 네 그때는 좀 이제 스터디원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더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다반수 미적분학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마도 이게 여러 의미들이 이제 일변에서 하셨던 게 보이실 거여가지고, 여러 사이드에서 생각이 굉장히 재밌으실 거고,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사실 이게, 사실 제가 좀 말씀드려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 공부를 할 때, 확실히 어떤 백이 될 게 아니면 어떤 하기 싫은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 할 수 있는데, 막상 내 여건이 그게 좀 잘 허락이 안 될 때 애매한 가운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학생들 분들은 이게 자존심 상이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오히려 약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의미에서 그, 그 부분이 약간 인간으로 좀 성숙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되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말씀해 주시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최악의 경우 질질 끌려가시더라도 다변수 미적분학에는 노출되시길 원해요.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그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은 일변수 미적, 그러니까 계산을 위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노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병렬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작업에 있어가지고는 병렬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머지를 흔들어야 되는 로직이 돼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어떤 일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을 할 때는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한다가 제 개인의 생각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나한테 직관이 잡히면 제가 오늘 지금 이 씨부렸던 얘기를 일변수 미적분학 처음 얘기할 때는 그렇구나 싶어도 조금 더 와닿는 게 달랐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마찬가지로 다변수 미적분학이 좀 어떤 한번 본 상태에서는 그 다음 얘기들이 와닿는 게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만약에 욕심을 내면 채널의 스타들 기준으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선형대수 계산을 가지고 하는 거에도 욕심을 좀 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제일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이것들을 추상화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만약에 수학에 욕심을 내시면 그 정도만 좀 가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으시면 다분식 부적분학만 매주 킵하는 정도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하신 선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변수를 하는 게 맞을까? 기초부터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약간 좀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제 채널지기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용기를 좀 얻은 것 같아서, 네. 좀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호기심이 어떤 그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정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현재 완초수에서 다시 일변수 비작분학 이제 같이 시작하는 상황이기는 해서 만약에 지금 홍성호 선생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아래 레벨, 홍성호 선생님이 하신 거는 캘큘러스 레벨이고 저쪽은 프리캘큘러스 레벨이라서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지금 팀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의 의견은. 그래서 어차피 지금 채널에 지금 굴러가는 것들은 실제로 거의 매해 시퀀스로 굴러가는 것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취사 선택을 하시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혜원 선생님 하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아마 마지막 주쯤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 아마 4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리딩 네, 하게 돼서 제가 사실 그 올려주신 노트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첫 번째 장 그 챕터를 계속 그냥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뭘 의미하는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제가 되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님 따로 시간 내시기 좀 힘드시니까 이렇게 만났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리딩을 할 때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좀 전혀 잡히지가 않아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네, 명확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어떤 리딩을 하시라고 했던 그 맥락들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너무나 당연히 필요 조건 중에 시간을 너무 쓰게 할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 동시일 아, 거니까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 저한테 다 말씀하셔야 돼요. 어떤 이거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하시는 거에서 지장이 되는 선이다. 혹은 뭐 하루 무리가 되는 선이면 무조건 저한테 알려줘야 돼요. 음, 그거를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음, 공부시키려는 의미가 아니고, 음, 그 노트도 어떤 의미, 그 가운데 노트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음, 바라는 미니멈 라인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변 수비 접근학 스터디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좀 독특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피드백을 결과적으로 2번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 스터디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수준에 있는 모든 스터디는 당연하지만 제가 다 매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 굴러가는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그래야지 문제가 될 때 제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의미에서. 왜냐하면 누가 스터디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변수 비적분학 스터디 또한 그러하고,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한 거냐면, 만났을 때 노트를 펴놔요. 그리고 음, 대화를 해요. 이거 뭔 소리란 말이야. 음, 그리고 그 멤버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그냥 거기서 오히려 킵하셔야 되는 건 시간만 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 이런 식으로 이 대화하고 이번 주 여기까지 음, 하고 거기서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는 그 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도 있겠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애매한 선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호출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것들을 호출하는 왜냐면 제 노트잖아요. 그러니까 음, 호출하는 맥락에서 그냥 오히려 거기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어떤 음, 내가 준비하면 사실 좀 더 잘 나눌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히려 약간 준비 없이 노트 그냥 펴놓고 이런 거를 보라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뭔 의도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거기서 대화들을 그냥 레코드 가운데 하고 음, 그래서 오히려 진솔한 대화가 유도가 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음, 다 같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그거대로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저를 블레임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도대체 뭔 소리란 말이냐. 그래서 저까지 호출을 음, 했을 때 공격할 그 어떤 그 이제 소재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둔다 정도의 느낌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어떤 식이냐면 그 음, 기준들이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트가 적혀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미적분의 기본 정리나 이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들이 주파수가 맞은 상태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면 또 음,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에 리딩을 한다는 게 어떤 이제 사람들을 어떤 인스트럭터로 가르치는 그 층이 말고
노트들을 같이 공유해 놓고 이거 같이 대화를 해보자 해서 진솔한 대화가 유도되도록 한다의 층이면 제일 좋고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층이 해야 될까에 대해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와닿는 건 아무래도 좋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도 안 하다 하면 그냥 저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호출은 언제도 호출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주의 스타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어떤 그 낭비하게 해드릴 생각 모든 의미에서 전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것들은 그냥 빈말로 말씀드리기 아닌 건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고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드는 방식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바쁘시니까요. 그 시간을 뺏을 생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검을 나중에 할 거냐면 이해가 됐다고 했을 때 홍성호 선생님 그런 거 너무 잘하시는데 그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한 번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히려 직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거를 해놔야 쌓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 번 직관이 좀 잡히면 한 번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서 어떤 예시들도 있지만 그 계산들을 실제로 사람들 입장에서 한 번은 해보도록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중요해요. 근데 그거가 직관이 꼭 잡혀야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는 거는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음, 그러면 뭐 가령 뭐 첫 번째 챕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좀 된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챕터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챕터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셔도 되고, 가령 홍성 네. 선생님 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레퍼런스를 관련 있는 거를, 보편적인 컨텐츠로서 그 노트도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네네. 되고, 아니면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준 퀴즈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예시 아, 재탕하는. 그래서 그거 그냥 요청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 그거 백지 주고 할 수, 되게 쉬워요. 그냥 노트 그냥 읽고 그냥 해왔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사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점검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것들은 저한테 그냥 요청해 음, 주시면 돼요. 알겠어. 아, 그러면 약간 마음의 짐이 조금 내려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성의하게 해오시면 돼요. 아, 그냥 만나가지고 다 같이 어떤 거냐면 만나서 노트 네. 펴고 그냥 까는 시간이다. 이 정도 느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유도하고 싶은 거는 정말 네. 얘기가 진솔하게 나오는 거가 제일 좋아요. 음, 설명을 한다. 그런 층이라기보다 이거 뭐냐. 음, 그러면 근데 단지 거기서 예를 들어 홍성 선생이 공부하신 라인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실제로 기준에 일변수 미적분하고 내려가는 것만 언제나 정답이에요. 음, 실질적으로 그 이해의 층위 자체가요. 그래서 일변수 미적분에서 이런 거였는데 여기선 이게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층위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시면 그래 불구하고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그냥 필요하면 저 호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슬랙에다가 남기시면 돼요. 음. 이렇다. 물론 제가 레코드를 보긴 하겠지만 그러면 좀 전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거가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은 네네.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겠고요. 그 공부 네. 이때까지 1년 하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너무너무 극찬해드리고 싶고요. 쉽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오늘 대화뿐만 아니라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들을 주시면 네,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